빗속의 협치 시동, 박정희 전 대통령 뉴욕을 참배했습니다. 누가?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이죠. 자,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해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이 됐죠. 오늘 굉장히 선출되고 첫 월요일 공식 일정을 쏘아있는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하나 특이한 모습들 저희가 지금부터 짚어드리죠. 먼저 김민지 기자, 전대 결과는 이변은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신임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였는데요. 먼저 표심을 끌어모으는 회심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표만 주십시오. 딱 한 표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무엇입니까? 지역주의 타파, 반칙권, 특권이 없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저 호소합니다.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소. 한 표 줘요. 네, 한 표 저유, 이 회심의 메시지가 통한 걸까요? 이해찬 신임 대표는 42.88%, 그리고 송영길 42.88%로 송영길, 김진표 후보를 제치고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보면요. 대의원 현장 투표와 또 국민 당원 여론조사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좀 전에 김민지 기자 그 설명 이후에 그 녹취를 좀 들으셨을 텐데 굉장히 이해찬 후보가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죠. 막 지역에 사투리도 쓰고요. 근데 이게 안건우 기자 뭐 친문들의 표심을 약간 좀 공략했다 이런 좀 평가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9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그중에 한 2번 정도 웃음이 터졌다고 해요. 예. 첫 번째 웃음 포인트는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하는 성대모사였거든요. 맞습니다. 맞고요. 예, 이거죠. 예. 그 성대모사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표 줍쇼. 그러니까 한 예능 프로그램의 그 제목을 패러디를 한 대사인데, 이 대사를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하면서 참 공들였다고 해요. 이 멘트를. 그래서 이 멘트를 통해서 또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캠프 핵심 관계자는 사실 이해찬 대표가 연설 전에 한 표 줍쇼를 호남 사투리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 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공을 많이 들였을 정도로 열심히 이 한 표 줍쇼를 밀었습니다. 예. 한 표 줍쇼. 조수진 부장은 어떻습니까? 이해찬 지금 대표를 과거부터 취재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이해찬 후보가 좀 아까 막 연설하는 거 좀 많이 좀 달라 보이게끔 좀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으셨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이번에는 절박하구나. 절박하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면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선출직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출범 후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요. 예. 이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서 당시에 천정백 의원과 경합을 하다가 졌습니다. 졌군요. 네. 그리고 2012년에는 대선을 이끌 당 지도부를 선출했는데요. 당시에 민심과 당심 사이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원대의원에서는 표가 확실한데 예.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이 당심이 민심을 이기면서 가까스로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을 한 상황에서 압승을 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해찬 후보가 정말 남다른 걸 많이 보여줬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의원님? 사실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대중 연설 잘하는 정치는 아닙니다. 예. 나오면 알다시피 굉장히 좀 머리 박고 원고를 읽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수리 연설이다. 이 정수리가 보인다 이거죠. 이런 정수리가 이야기도, 보인다. 원고 하긴 보고 하는데, 읽는다. 네. 예. 뭐 아시다시피 또 굉장히 이미지가 강해요. 좀 거칠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앉는 그런 류의 연설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걸 극복하고자 굉장히 유머를 넣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 정치인이 연설할 때 최소한 연설 2번은 청중을 웃겨야지 성공한 연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을 어쨌든 웃겼습니다. 웃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40% 이상의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저기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이번 선거 과정, 경선 과정에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 표심 굉장히 중요한데 어찌됐든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속된 말로 중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간만 해도 해도 이기는 건데 이기는 본전치만 하면 되는 거. 아, 건데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비한다면 네. 본전치 이상을 한 연설이었다. 아하. 이렇게 평가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된 첫 번째 맞는 평일, 월요일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빗속에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그런데 그 현충원 행보가 단순한 현충원 행보가 아니라 약간의 좀 특징이 있었다고요, 김 기자? 네,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빗속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하는 이해찬 대표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유심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도 같이 참배했다는 점이고요. 또 이렇게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는 나라다운 나라, 또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이 사실은 민주당 대표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과 추미애 당대표도 같이 박정희, 이승만 묘역을 참배를 했었는데 이해찬 대표로서는 본인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같이 이렇게 다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정부 수립 70주년인데 그동안에 분단 70년 살아왔는데 이제 분단 시대를 마감을 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이해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배를 했습니다. 자, 이해찬 당대표가 보니까요, 국무총리 시절에도 그랬고요, 교육부 장관 시절에도 그랬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된 이후에 빗속을 뚫고 달려간 곳,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이었죠. 자, 어떻습니까, 조 부장? 이해찬 대표가 사실 당대표 돼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은 찾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그 관측을 깨고 어쨌든 우산을 쓰고 달려갔습니다. 네. 예. 결론적으로 아주 잘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으로 참배를 했습니다. 7선 국회의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을 공과 과로 정확하게 평가도 하고 또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나름의 대통령이라는 거는 좀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해찬 대표로서는 앞으로 협치를 이렇게 해나가겠다. 예,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주변에서부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예. 왜냐면요, 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하면서 아마 기억들 많이 나실 겁니다. 한나라당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차떼기당 이렇게 해서 국회 파행도 빚었고요. 예. 그 파행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당대표의 당선이 된 직후에 캠프 해단식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첫 최고위 주제에서부터 계속해서 계속 20년 이상의 집권 플랜을 가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협치라는 것이 과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진보 계열의 정당의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를 찾아가는 것이 기사가 되는 그런 정치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그 기사거리가 아니라 정상인 겁니다. 왜? 당연히 찾아갔어야 되는 것이죠. 의원님 말씀이 그렇죠. 맞네요. 전직 예. 대통령이니까. 예. 예.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배하면서 단순히 사진 찍기로 그쳤다면 그건 아닌 겁니다. 정말 본인 이야기대로 협치를 하려면은 전임자의 공은 인정하고 또 잘못된 극복에 나가는 그 노력을 보여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해찬 이해찬 이제 대표가 예. 지금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계속 보수 박멸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 보수 괴멸 이런 이야기 많이 예. 왔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축이 보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괴멸시킨다?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여당의 당대표고 대한민국의 실력자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해찬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면서 당청 관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이 관계가 어떨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글쎄요. 먼저 일단 청와대 측으로부터 오늘 이해찬 대표가 축하를 받았죠? 네, 예. 오늘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해찬 신임 대표를 축하를 했습니다. 네, 직접 축하난을 전달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이해찬 신임 당 대표와 한병도 정무수석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좋았다고 합니다. 예. 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남 받아보긴 처음인데 일부러 대통령께서 남도 이렇게 보내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방금 되시고 대통령님과 통화도 하셨지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달라고 하셨고 대표님께서 당선되시고 그리고 나서 유능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치, 실질적인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잘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스승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이 당청 관계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김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바로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가 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인연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궁합이 잘 맞을 것이다.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사실은 어떤 그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뭐 실장이라고 지칭하는 등 여러 가지 뭐 하대한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일단 이해찬 대표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실장이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제가 이제 총리할 때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당정청 협의회 그 문 실장이 꼭 참석을 해서 파트너였군요. 예, 그래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했고 문 실장하고 저하고는 좀 특수한 관계인데 동지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이제 알고 이제 그런 정도로 오랜 직이고. 네, 좀 논란을 빚었던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이제 실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안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선배이자 스승이기 때문에 당청 관계가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겁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당분간은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됐든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입니다. 예. 그리고 당을 지금 밖에 나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 없겠지만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역시 현실과 타협을 하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 예. 운영이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책임감 있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해찬 대표가 원칙을 지킨다, 또 지지자들을 겨냥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책 그 수행 과정, 또 추진 과정에서 대결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아마도 내년, 전해년에 있는 선거를 앞두고 공정권 행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영향력 행사를 할 것이고 예. 이해찬 대표가 본인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할 때 그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그게 문제가 생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네. 만에 하나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한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집권 2년차가 되면 지지율이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은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주도할 수밖에 없고 예. 정책에 대해서도 뭐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선거에 관련된 여론, 지지율과 함수한 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 당분간은 뭐 큰일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총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잘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대표가 되면서요. 여의도 정치권에서 아주 주목받는 현상이 하나 딱 있습니다. 아주 이 현상이 지금 두드러졌습니다. 김민지 기자 옆에 화면을 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군요. 네, 제목이요. 다시 뭉친 노무현의 남자들입니다. 제가 옛날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즘도 많이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이때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에 당정청 지도부 만찬이었는데요. 그때 보시면 김병준, 지금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인데 당시 대통령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옆에 앉아있죠. 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리고요, 옆에 보시면 지금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배석을 했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요,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이런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의 국회 또 청와대 이렇게 포진을 해 있는 건데요. 오늘 이해찬 대표가 김병준 당시 대통령 정책실장,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김병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무슨 인사를 나눴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청와대 계실 때 이렇게 좀 10년 됐네요. 다가 선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더워가지고 혼났어요. 네. 우리 당에서는 대체로 의원들 의견이 대표님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런 풍경을 볼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그죠? 이해찬 대표가 지금 집권야당의 대표가 됐고, 김병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이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만나고 나서 기자들이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이해찬 대표 평소 좀 성격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백불이라 그러잖아요. 현장에서 기자들이, 정치인들이 나오면은 이제 뒤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붙어서 우르르 몰려가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동료 기자들이 과거에도 좀 이런 거 몇 번 당했거든요. 예. 이해찬 신임 당대표가 항상 백불을 붙으면 하는 말이, 나 길바닥에서 인터뷰 안 해. 길바닥에서 인터뷰 안 한다? 예. 그런데 이 얘기가 오늘 드디어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크다 이런 얘기. 난 길에서는 인터뷰 안 해. 하지 마. 나중에 우리 대표님 얘기하실 테니까. 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물었더니, 나 길에서 인터뷰 안 합니다. 글쎄 좀 어떻게, 원래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서부터 저런 모습을 계속 노출을 해왔었잖아요. 원래 저 모습이 이해찬 대표의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인터뷰 안 한다. 예의를 지켜서 물어봐라. 오히려 기자들 좀 혼내고 이런 스타일이고.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기자는 맞기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 내내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협치, 바로 이해찬 대표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 협치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저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진심으로 변할지 저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인 당대표의 첫 공식 일정 오늘 월요일이었는데요. 이런저런 모습들, 그 의미 짚어봤습니다.